네, 안녕하세요. W클리닉 원장 조혜경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은 이제 피부과 환자들을 굉장히 20년 가까이 보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듣는지 아세요? 피부 아닐까요, 원장님? 맞습니다. 피부 고민이긴 하지만 이 피부 고민 중에서도 정말 30대, 40대, 50대, 60대, 80대까지도 다 똑같이 한 가지를 고민하는 게 있어요. 피부 중에서도 뭐 내가 잡티다, 뭐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늙어서 피부가 노화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어머니나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그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30대도 그렇고 내가 늙어서 노화되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20살 이후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게 예전 같지 않다. 피부도 예전 같지 않다, 늙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피부 노화에 대해서 오늘은 이미 노화가 오기 전에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이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가, 돈을 들이지 않고 돈 빵원 들이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예를 드는 게 수능이나 공부로 예를 들기도 합니다.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눈가 주름이 생겼다, 목 주름이 생겼다, 뭐 색소가 생겼다. 이거는 결과물이거든요. 이거를 치료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고액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능을 갑자기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습, 복습이에요. 우리가 데일리 케어를 잘 한다면 노화가 오기 전에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노화 과정을 미리 알고 예측을 해서 예습을 해서 안 오도록 가능하면 늦게 오도록 막아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홈케어로 가능한 것이죠. 오늘 예측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예측이 되나요? 이거? 네, 예측이 됩니다. 왜 되냐면요. 누구나 노화 과정은 비슷해요. 즉 노화로 가는 길은 다 같아요. 스키를 타고 밑에 슬로프로 평지까지 오긴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내려오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서서히 내려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서서히 노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이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일 노화가 처음 오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약간 얼굴이 칙칙하고 건조해요. 당겨요. 노화라고 잘 생각을 안 하지만 그게 초기 단계예요. 즉 재생이 점점 늦어지고 건조해집니다. 각질 탈락도 제대로 안 되고 늦어지죠. 그럼 피부가 칙칙해지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칙칙하다가 자글자글 건조해서 주름이 생기죠. 이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볼륨 체인지가 오면서 깊은 주름이 생기고 색소가 생기고 재생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제서야 큰일 났다.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측을 하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아이크림을 언제 바르냐라고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대부분이 눈가 주름이 생긴 다음에 바릅니다. 생기기 전에 바른다면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미가 내가 생기기 전에는 나한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생긴 다음에 갑자기 자외선 차단제를 더 꼼꼼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조금 늦었잖아요. 그럼 이때 기미 색소를 걱정할 게 아니라 어머니들은 어때요? 이 손등에 색소가 생겨요. 목주름이 생겨요. 이거 오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바로 예방이고 홈케어로 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늦기 전에 빨리 케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이 노화 과정이 누구나 오는데 우리가 할머니, 7, 80대 할머니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좀 더 엄마의 과정을 늦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예방 방법, 그러니까 케어 방법이 네.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원장님. 네, 케어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까 노화에 있어서 자연적인 노화도 있지만 외적인 노화가 있잖아요. 이 외적인 노화에서 제일 첫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365일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실내에 있을 때도 유리창을 통과하는 자외선 A는요,
70% 이상 유리창을 통과하는데 우리 피부의 에이징을 일으키는 색소입니다. 내가 실내에 있다고 자외선 차단제를 안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실내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자마자 로션 바르고 바로 자외선을 차단제 발라야 되는 건가요? 그죠? 뭐 바로 생기진 않지만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바르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자외선은요 1군 발암 물질이에요. 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암도 생기고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물질이고요. 내가 만일에 여드름이 있었다, 자외선을 받으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 색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1번으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보습입니다. 보습. 자, 누구나 나이가 들면요, 태어날 때, 신생아 때, 영유아 때 80% 있던 체수분이 점점 줄어서 청장년기 때는 60%가 되고 노인이 되면 50%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개기름이 많던 사람도요, 40대, 50대가 되면 피지 분비가 줄어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렇다면 수분도 줄고 유분도 줄면 건조해지죠. 건조하면 자글자글해지죠. 전체 탄성이 줄어들면 노화가 급격해집니다. 이런 탄성이 줄어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보습이에요. 저는 원래 피부가 이렇게 기름진 편은 아니라서 30대부터 보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내년이 60 환갑이에요. 올해가 이제 60인데 지금은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막 바르고 또 바르고 이런 보습 케어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남자분들 특히 보습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젊어서 여드름이 있던 사람들은 보습을 굉장히 안 해요. 왜냐면 보습했다가 여드름 날까봐 라고 하는데 사실은 30대, 40대 넘어가면 이제 여드름은 별로 안 나지만 노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보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습을 하냐면 집에 가서 세수를 하잖아요. 세안을 하면 바로 빠른 보습 발라요. 저녁 먹고 또 발라요. 자기 전에 또 발라요. 자다가 화장실 가거나 이랬을 때 또 발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더 바릅니다. 그렇게 해야지 거의 이제 보습이 해결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방송 촬영하느라고 게리뷰티 촬영할 때 갔는데 그때 진행을 보던 분이 계세요. 연예인들의 특징은요, 피부가 되게 맑아요. 그리고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조에 취약하죠. 그때 만났던 연예인분이 이제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너무 건조해서 막 쳐바르잖아. 화장품 그 크림을요, 침대 옆에 둔대요. 자다가도 또 바른대요. 와, 이 사람이 이렇게 바른다면 나도 발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건조한 편이었는데 사실은 침대 옆에도 보습크림을 두고 바르고 또 바릅니다. 자,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여드름이 아직도 많이 나고 20대라면 이건 따라하면 안 되겠죠. 내 피부에 맞게 따라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보습에 뛰어난 효과를 보는 분들은 남자분이세요. 우리 집에 있는 남편도 그렇고 되게 40대 이렇게 됐는데 잘 안 바르시던 분 보습 크림만 잘 발라도 피부에 막 광채가 나고 너무 좋아요. 왜냐? 원래 피부가 좀 두껍고 약간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습크림만 잘 챙겨 발라도 노화가 늦지 않습니다. 우리 PD님도 보습크림만 잘 바르시면 더 훈남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촬영 끝나면 네. 바로 보습크림 사러 맞습니다. 가야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요,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아기들, 또 우리가 사춘기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많이 웃어요, 하루에.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더 나이가 들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루 중에 웃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노화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웃는 일도 줄고 피부 표정도, 얼굴 표정도 시무룩해집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중력 방향으로 많이 내려가요. 물론 노화도 내려가지만 표정 근육들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바디빌딩을 하면 팔에 알통이 생기는데 안 하면 도우살처럼 축 처지죠.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근육에 탄력을 주게 되면 피부 탄력도 덩달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많이 씹거나 한쪽으로 자거나 이런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비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비대칭이 안 오게 하려도 얼굴에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 요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경락이 좋은가요? 네, 좋아요. 뭐 왜 좋으냐?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요. 림프나 정맥순환을 도와주는데 그걸로 다 해결되지 않는 게 또 집에 가서 또 나쁜 생활을 하면 또 뭉쳐요.
경락처럼 어떤 뭉친 근육 한쪽만 쓰지 않고 전체를 쓰는 그런 요가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웃는 방법이에요. 웃으라고 하면 맨날 이렇게 하다 보면 유유가 되잖아요. 이 유유가 되다 보면 메리오네트 라인이 많이 두드러지고 더 진행되면 불독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빨리 오는 게 싫다. 엄마나 할머니 보니까 되게 심하다.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요, 웃는 연습, 입꼬리 올리는 근육을 당겨줘야 되는데, 웃으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PT 할 때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더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힘을 주셔야 근육에 힘이 생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웃은 다음에 더 올려주세요. 이 하면서 입꼬리, 자, 개구리 뒷다리, 꾀꼬리, 입꼬리 이런 식으로 리 하면서 올려주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걱정이 생길 거예요. 뭐가 생길까요? 눈가주름. 이렇게 하다 보면 눈가주름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생기게 하려면 너무 눈 인상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좀 잡고 올려주세요. 살짝 올렸다가 30% 더 끌어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렸다가, 자, 우리가 촬영을 많이 하다 보면 언제 촬영을 많이 해요? 결혼식 이런 예식 촬영하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경련이 일어나죠.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자, 환자분들 보면요, 한쪽 입꼬리만 올린 경우 많아요. 그럼 비대칭이 됩니다. 내가 안 올리는 쪽이 이렇게 축 내려가 있고 올리는 쪽은 살이 적어요. 많이 쓰니까. 자, 안 올리는 쪽을 제가 연습하라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오른쪽이 좀 안 올라간다 그러면 한쪽만 이렇게 하는, 좀 못생겨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를 한 번에 5번 내지 10번씩을 하루에 5번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여기가 땅땅한 느낌이 들어요. 바로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목주름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목주름뿐만이 아니라 요즘 새로 생긴 그 휴대폰 노안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많이 처집니다. 그걸 막아주는 방법은 플라티즈마 근육이라고 하는 여기 근육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 근육을 이렇게 뜯겨주는 운동을 하는데, 그냥 살짝 운동을 하면 근육이 펴지지 않고 스트레칭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손을 얹어 놓고 얘가 근육이 움직이면 얘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손바닥이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얹어 놓고 목을 뒤로 제끼세요. 자연스럽게 제낀 다음에 턱을 당겨요. 떨릴 정도로 당겨 보세요. 이걸 하루에, 자, 당긴 다음에 5번을 세세요. 자, 이것을요, 하루에 10번씩 5번 해보세요. 여기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뒤로 안 제껴졌는데 이것만 해도요, 이 어깨도 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열심히 했더니 저 PT 선생님이 뭐 등 운동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등이 많이 더 펴졌다고. 저도 맨날 일하다 보면, 레이저 하다 보면 이렇게 구부리는데, 그래서 이걸 많이 하는 편인데 진짜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이제 여기 막 줄이 쓰잖아요. 그걸 해주면 여기 생기는 주름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나실 때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번으로 이제 할 거는, 눈이 안 처지게 하려면 눈을 부릅뜨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릅뜨는 거. 너무 부르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위로 뜨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만 놔두고 눈만 부릅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눈 뜨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마 근육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눈을 좀 부릅떠주면 눈 뜨는 힘이 괜찮아지면 여기 주름이 덜 생기게 되죠. 얼굴을 펴주는 거, 지금은 얼굴의 근육 운동이었고요. 얼굴을 펴주는 거는 스트레칭으로 전체적인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은데요. 뭐 많이 알고 있는 게 아에이오, 이오우 이런 거,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우, 이런 이제 얼굴 전체를 돌려주는 거, 이런 요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시간 날 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맥이나 림프 순환을 개선해주면 부종이 좀 빠지거든요. 그런 건 이제 이런데 우리가 클렌징 하거나 화장품 바를 때도 쇄골이나 이런 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순환이 잘 돼서
부종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부종이 많아지면 얼굴이 처집니다. 발사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게 부종. 이제 괄사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것도 물론 부종을 이렇게 빼주는 방법인데요.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괄사를 하다 보면 막 너무 세게 해가지고 멍까지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오히려 상처를 주기 때문에 더한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도구를 이용해도 되고요. 이런 손으로 살짝만 해줘도 부종이 풀리고 정맥과 림프 순환을 개선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스케까지 노화가 지향됐으면은 이제 그래도 병원에 의료님 힘을 좀 빌려야 된다. 네. 그런 게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요. 아까 수능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습 복습을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습 복습을 했는데도 내가 수학이 너무 약해. 그럼 수학을 좀 단기간 고액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전에 좀 잘못했더니 기미가 막 생겼어. 방탕한 생활을 술 마시고 화장도 안 지우고 잤다, 피곤하다 이런 게 있었다면 갑자기 팔자주름이 생겼어요. 아니면 뭐 볼페임이 생겼다. 이런 거는 예습 복습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요? 시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미 망가진 거는 의술로 돌려주고 앞으로 망가질 거는 내가 예습 복습으로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